원로 개그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코미디언 협회가 그제 전유성 씨가 위독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동료 후배 개그맨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요. 어젯밤 9시 5분 폐기흉이 악화돼 사망을 했습니다. 향년 76세입니다. 방송작가 데뷔 이후 코미디언으로 전향했고요. 유머 1번지, 쇼비디오 자키 등등 대표적인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대학로와 지방 소극장 공연을 기억하면서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개그맨 김신영 씨 등이 이 전유성 씨에 의해서 발탁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학래 씨와 우리 전유성 씨의 2023년 발언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그맨의 창시자, 그래서 개창조자. 왜냐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코미디 어떤 모든 장르부터 다 개척을 하시고. 개그맨이라는 단어,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렇지. 거기다 웃기기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네, 무슨 말씀. 그래서 코미디언은 늘 웃어야 돼요. 다 웃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삐딱하게 생각을 했죠. 웃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코미디언이 돼야지. 개그계에선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엄혜영수, 항상 후배들 정신적 지주, 코미디에 몸을 불사른 분,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조직위,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다, 유머로 시대로 간탕했다라는 추모의 메시지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정말 그 모든 개그맨들이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정말 기뻐했고 그랬습니다. 개그맨을 웃긴 개그맨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더 기억나는 게 전유성처럼 하면 일주일 만에 컴퓨터도 할 수 있다, PC도 할 수 있다,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개그가 어려운 건 가수는 계속 같은 곡을 부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사랑받을 수 있지만 개그는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다음 개그 하면 웃질 않으니까 그걸 매번 창조적인 걸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고 또 특히 저분이 그 소극장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공영방송으로 갖고 들어와서 코미디 또 개그를 또 활성화시킨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소 활동도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분에 대한 정말 많이 그리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정호 님이 또 저희 도직구쇼 패널들 대표해서 또 전유성 씨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평생을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열정을 바친 대한민국 1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어젯밤 76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요, 끝까지 개그맨다웠습니다. 이남희 기자. 자, 놀라하셨을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 어제 좀 건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밤 9시 5분 바로 폐기용 증상이 악화되면서 개그맨 전유성 씨 어제 입원 중이던 전북대 병원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요. 올해 향년 76세였습니다. 개그맨 대부 고 전유성 씨 빈소 아산병원에 마련이 됐는데요. 예. 정말 이 선배의 별세를 추모하는 후배 개그맨들의 그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개그맨 이용렬 씨가 가장 먼저 방문해서 오열하면서 애통한 심경을 전했고요. 또 굉장히 최양락 씨와 팽현숙 씨 부부 모두 전유성 씨를 굉장히 따랐던 후배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지금 MC 이상벽 씨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모두 전유성 씨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조문을 마쳤습니다. 개그계, 더 나아가서 연예계의 대부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전유성 씨는요, 56년 전 전유성 씨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던 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데뷔한 지 50년이 됐는데 가수들한테는 데뷔한 곡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아는데 개그맨들한테 뭐 했냐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데뷔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예요. 도둑놈이 담 넘어 들어가려고 담을 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빨래하고 있던 영식이 엄마가 이렇게 보고 도둑이야!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웃었어요.
사실 특유의 그 무덤덤한 개그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웃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혹시 평론가님은 전유성 씨 하면은 어떤 좀 개그가 떠오르세요? 저는 근데 사실 전유성 씨가 직접 개그를 했던 모습보다는 예. 이 이른바 개그맨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전유성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신인 개그맨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열어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기여한 사람이 바로 전유성 씨. 그래서 개그계의 대부다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우리 컴맹이란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컴맹이었습니다. 근데 전유성 씨가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력이 있으셨던 분 그렇군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이력이 있으시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무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기발한 개그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셨던 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후배들이 그러면 기억하는 선배 전유성 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개그맨 1세대로서 욕심 없이 늘 웃음만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역할에 항상 앞장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너무 아픈 모습을 너무 많이 본 동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늘나라 가서는 술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자, 이남희 기자. 그 후배들이 기억하는 전유성 씨의 마지막 모습도 끝까지 유머를 그래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개그맨이란 말의 창시자잖아요. 전유성 씨는 이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도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예. 오히려 웃음을 줬습니다. 이경실 씨 SNS에 이렇게 일화를 밝혔는데요. 전유성 씨의 이렇게 문명을 갔더니 굉장히 이제 열이 나서 상의도 걷어서 물수건으로 열 내리며 있고 또 환장복 바지도 걷어 올리고 있어서 아유, 저 지금 이경실 씨 글은 앞부분은 굉장히 이제 추모하는 글이죠. 그러면서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개그맨답게 우리 오빠 참 섹시하게 누워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내리기 위해서 바지도 걷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이경실 씨한테 너희들 보라고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러셨군요. 예. 그 순간마저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김학래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명을 갔다 왔을 때도 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면서도 계속 애드립 치면서 나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아주 담담하게 오히려 걱정하는 후배들을 위로하고 또 웃기게 하려고 했다는 후문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가 최근에 각별하게 그리워했던 후배도 있었다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 사람 중에 양락이 네가 보고 싶다. 지금 어디냐? 지금 어디? 마지막까지도 이 후배 최양락 앞에서 이렇게 아프신 내색을 안 하시고 유머를 던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아까 뭐 심영래 씨도 그렇고 최양락 씨도 그렇고 전유성 선생님 이제 떠올리면서 눈시울 붉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특히 최양락 씨와는 45년을 함께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1호 기록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양락 씨가 이제 표현숙 씨랑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개그맨 부부의 1호였습니다. 1호였고 그게 1988년의 일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유성 씨가 또 이제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최양락 씨랑 같이 이제 뭐 유머 1번지가 끝나고 KBS 별관을 가고 있었는데 네. 당시에 전유성 씨가 미국 코미디 배우들이 예쁘다. 우리나라도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이제 그때 로비에 표현숙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숙 씨를 보면서 저 사람 예쁜데 저 사람한테 개그맨 시험 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최양락 씨한테 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최양락 씨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스타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표현숙 씨한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근처 카페에서 본인이 돈까지 주면서 내 돈 내산도 아니고 내 돈 내고 개그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평현숙 씨가 장려상을 받고 개그맨이 됐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자, 이렇게 영상 쭉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말 모든 개그맨이 사랑한 개그계의 큰 별이셨습니다. 특히 자, 전유성 선생님의 마지막을 또 함께하기 위해서요. 아니 무려 13년간 지켜온 자리까지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간 후배도 있었어요. 바로 DJ도 하고 있는 자, 개그우먼 김신영 씨입니다. 김신영 씨가 오후 정오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23일부터 이번 주는 그 김신영 씨, 신디의 개인적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청취자들도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신영 씨가 라디오를 중단하고 바로 지금 전유성 씨가 대학 시절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바로 아주 그러시군요. 아끼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유성 씨가 전유성 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라디오도 13년 동안 진행해왔던 라디오도 잠시 쉬면서 전유성 씨 곁을 지키면서 간호도 임종을 지켜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신영 씨, 신봉선 씨 등 워낙 그 전유성 씨가 발탁했던 많은 또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신영 씨를 개그우먼으로 이렇게 키워낸 사람이 바로 전유성 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신영 씨의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도 이 어떻게 보면 좀 굴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마다 곁을 좀 지켜주셨던 분이 또 전유성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김신영 씨에게 전유성 씨는 스승이기도 하고 또 예. 어려운 시기에 같이 상담을 나누던 친구 같은 때로는 그런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를 앓을 때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김신영 씨도 본인이 공황장애를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일화를 예전에 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 이제 한물 갔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연예인 하기도 힘들어하는 절박한 심정을 얘기한 건데 전유성 교수님, 그러니까 김신영 씨의 스승이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축하해. 아니 이게 무슨 축하할 일인가 싶지만 그 뒤에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한물, 두물, 세물 가면 보물이 되는데 너는 보물이 될 거다. 두고 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뭐야 라고 하지만 잘 곱씹어보면 덤덤하지만 사실은 참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라서 김신영 씨가 그때 마음을 다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전유성 씨는요, 자신처럼 즐겁게 살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전해왔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못한 것들 한번 시도해보는 거, 그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간 머리를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못했. 그럴 때 빨갛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전유성 씨의 마지막 조언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